어. 아이고. 자, 이제 이거부터 이제 본 강의를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회사 돈을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빼돌려. 몇 개 더 꺼낼까? 인형을. 아이고. 애매. 자, 인형을 몇 개 꺼내봐. 잠깐만. 요거를, 아이고, 바닥에다 놓고 올까? 그렇지. 그때 쓰려면, 열에. 부채도 있네. 자, 여러분들이 시야가 딱 여러분들이 이래. 보이는 게 딱 요만큼이야. 자기 그 직업이나 자기 하는 일이나 관점에서 시야가 딱 이래. 그럼 여러 다명만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야가 넓어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넓어져야 돼. 자, 제가 이렇게 넓히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야가 이래, 다들. 요래, 시야가. 좀 커봤자 요만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시야를 이렇게 딱 넓히게끔 이게 도와주는 강의예요, 이거는. 좀 전반적인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음에.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어떻게 해요? 자, 건설회사들이 저기 장난을 많이 치는 게 있어요. 부도덕한 행위죠. 회사돈 횡령인가? 회사돈 횡령이라고 하기엔 어떻게 이게 어음 가지고 이제 장난을 많이 쳐요. 특히 건설회사들은 대부분 다 하도급 업체들이 건설을 다 해요. 직접 일을. 상부 회사는 어떻게 해요? 설계하고 감리. 그 두 가지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일은 다 누가 해요? 하는 건 어떻게 해요? 하청 업체들이에요. 자, 이게 본청. 잠깐만. 아이고. 어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하청. 잠깐만요. 인용을 해서. 이게 이제 대기업, 쉽게 말하면. 건설회사 대기업. 그리고, 이렇게.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 하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 자, 아파트를 지면 먼저 토목공사를 해야 돼. 그럼 토목공사를 잘하는 회사, 지하를 파가지고 집안을 닦아내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기업에서는 뭐예요? 전체적인 설계 도면은 다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설계 도면을 딱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도급 업체한테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토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회사들이 있어. 그럼 아파트를 지면 아파트 밑에 그 지방공사를 해야겠죠? 아파트가 지방공사를 하는 그 토목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얘가 그 일을 갖다 하청을 얘한테 줘요. 자, 그리고 아파트를 그냥 쉽게 설명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갖다가 졌는데 어떻게 해요? 건물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잘 보면 철근과 빔 같은 거를 먼저 이게 철구를 갖다가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럼 철근을 놓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세워서 어떻게 이걸 올려야 돼. 콘크리트를. 그 건물을 갖다 콘크리트 건물을 갖다가 올리는 건 회사가 또 건설회사가 따로 있어. 그거 잘하는 애가. 이게 얘예요. 자, 얘는 토목, 집안 토목공사를 전문적으로. 그러면 얘가 일을 맡겨, 토목은. 그리고 저기 대기업은 어떻게 해요? 건물 콘크리트를 올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철근과 비임을 갖다 짜가지고 거푸집을 짜서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콘크리트가 딱 올려야 돼. 자, 그거는 거기까지 누가 잘해? 얘가 잘해. 자, 그러면 이 콘크리트가 다 완성되면 안에 이제 저기 창문이나 셰시나 뭐 이런 그 안에 내장재 같은 거를 집어넣어야죠. 너무 기본적인 내장재를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뭐 욕조 공사도 하고 뭐 해야 돼. 자, 그럼 안에 그냥 내장재 공사는 얘가 잘해. 그래서 얘한테 이제 맡겨. 실질적으로 더 많아요, 이게.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보는 게 아파트니까. 그래서 총 3개의 하청회사가 일을 다 해요. 자, 토목, 위에 빌딩 건설, 콘크리트 건설, 그리고 어떻게 내장재. 이 3개의 회사가 일을 해요. 하청을. 이 친구가 어떻게 아파트를 건설해. 이 대형 그 건설회사가. 삼성건설에다가. 그러면 이 회사한테 하청을. 실질적으로 얘네들 일을 다 해요. 하는 거 없어요. 감리하고 어떻게 해요? 설계.
그리고 저기 나중에 봤을 때 이걸 뭐 영업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 하여튼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짓는 거는 이 회사들이 다 하청 회사에 다 해. 원래 건설회사들은 다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자, 일을 시켜요. 자, 얘한테 예를 들어서 저기 아파트를 공사하는데 얘한테 1,000억 원어치 공사를 시켰어. 자, 얘한테 1,000억 원치 공사를 했어. 자, 얘한테 1,000억 원치 공사를 시켰어. 똑같이 합시다. 1,000억 원치 공사, 1,000억 원치 공사. 1,000억 원치 공사를 맡겼어.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토목공사를 이것보다 얘가 낫겠구나. 자, 모든 건설회사들은 크게 두 가지, 최고 큰 비용이 두 가지 비용이야. 원자재 비용하고 인건비. 이 두 개 비용이 제일 커요. 이제 나머지 비용은 기타 등 자재구락에 들어가고 제일 큰 비용이 원자재 비용하고 어떻게 해요? 인건비가 최고 많이 들어가요. 이 두 개가 대부분 다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쭉 올려. 콘크리트를. 그럼 콘크리트를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원자재인 철근과 이게 철근도 있죠. 철근이라 할게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대부분 들어가요. 비용이. 그렇죠? 근데 1,000억 원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철근하고 콘크리트 비용이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갔어. 자, 1,000억 원을 받았어요. 근데 500억 정도가 들어갔어. 반절 정도가. 그리고 인건비가 약 300억 정도가 들어갔어. 그럼 500억 플러스 300억은 어떻게 800억이죠?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500억 비용, 원자재 비용이 500억, 철근과 콘크리트가 대부분, 철근과 콘크리트 비용이, 원자재 비용이 500억, 그리고 인건비가 300억. 그럼 총 800억이 들어가면 200억이 남죠. 근데 200억에서도 자질구레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00억 원이 남을까 말까 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 100억 원이 남을까 말 거예요, 이 친구는. 대략적으로 생리가 이해가 되죠. 원자재 비용, 이게 1,000억 원을 갖다가 이게 딱, 이게 1,000억 원을 맞춰서 공사를. 근데 500억 원이 원자재 비용, 300억 원이 인건비, 200억 원이 나죠. 여기서 이제 기타 비용 빼니까 어떻게 100억 원이 될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남아. 100억 원 정도가 이 친구가. 이제 그걸 계산하고 그 100억 원 먹기 위해서 이 공사에 입찰을, 이제 그 공사를 하청을 받은 거예요. 이제 100억 원 이익을 보고. 자, 요런 구조예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공사를 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조금씩 죽어요. 조금씩 주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쉽게 말하면 공사 끝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돼. 실질적으로 이렇게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자, 1,000억 원짜리 이거 다 공사 마치면 너한테 그때 어떻게 해요? 돈 돈 줄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본을 해가지고 그걸 다 쳐요. 그러면 이미 비용이 1,000억 원짜리 받는데 이미 비용이 어떻게 해요? 거의 800 몇십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 하청업체는 1,000억 원에 파는데 한 100억 원 정도 먹으려고. 근데 나중에 공사가 끝났는데 돈 주세요 하고 딱 갔어요. 일 다 끝냈으니까 돈 주세요 하니까 이제 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아직 자금이 유통이 잘 안 되니 우리가 연말에 돈을 그때 한꺼번에 다 결제해 줄게. 연말에. 근데 지금이 예를 들어서 5월 달이야. 근데 연말이 되면 반년 넘게 좀 기다려야죠. 반년 넘게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음을 끊어줘요. 그걸 약속어음. 자, 약속을 해요. 어음을. 그걸 약속어음이야. 자, 어떻게 해요? 1,000억 원 이제 다 이행을 했으니 어떻게 해요? 건설을 했으니 약속된 1,000억 원의 비용을 연말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결제해 줄게 하고 약속 어음을 끊어줘요. 어음을. 1,000억 원짜리 어음을 딱 끊어줘.
이 친구한테. 얘가 얘한테.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안 입고 와도 계속 일은 밑에서 이거 빌어붙으면서 이 하청일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어음을 그냥 받아요. 자, 기업은 현금 흐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현금을 바로 받는 게 좋은데 약속 어음을 끄면 어떻게 해요? 현금 흐름이 기업이 딱 막혀요. 이 친구도 똑같아. 자, 그러면 5월달, 예를 들어서 6월달에 공사를 받았어. 근데 12월달 월 말에 그때 돈 들어오니까 그때 정산해줄게. 하고 저기 어음을 끊어줬어. 1,000억 원짜리 어음. 그러면 보통 1,000억,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뭐냐, 이게 저기 이제 12월 말일쯤 되면 이제 돈이 다오니까 그때 약속, 그 어음 날짜에 가서 어음을 딱 들이대가지고 그때 이제 저기 돈을 이제 받아와요. 이때 어음을 들여냈는데 우리 돈 없어 못 줘 하고 이게 딱 하면 어떻게 이때를 갖다 1차 부도라고 해요. 1차 부도가 났다고 해요. 이제 부도도 단계가 가 있어요. 이걸 1차 부도가 났대. 어음을 못 막으면 어떻게 해요? 부도가 났다고. 1차 부도라고. 완전 부도가 아니라 1차 부도. 왜? 조금 있다가 이거 상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완전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1,000억 원을 갖다가 고스란히 다 띄어요. 자, 100억 원 좀 먹으려고 하다가 1,000억 원 날려버렸어. 미쳐버리죠. 완전 부도가 나면 어떻게 그 1,000억 원을 다 띄어요. 이 친구. 그래서 일부러 부도 내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띄어먹으려고. 부도 내고 그 건설 현장 그거 갖다가 채권 딴 애들한테 어떻게 다 짜고 치고 빼돌리는 경우도 있어. 저기 유치권 행사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해랑이가 겁나게 찢어대네 그냥. 아프다. 자, 이게 건설회사에 이제 이게 예전에 요즘은 아마 이게 들을 거야. 이걸 이제 못하게 봐요. 예전에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얘네들이 또 사기를 치냐? 이제 오너 애들이. 자, 어떻게 얘네들이 보통 얘네들이 직접 대기업은 나중에 이게 브랜드의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면 하청에 재하청을 하면 재하청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 자, 근데 이제 그건 감안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저기 대기업, 여기 삼성건설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해요? 소문을 내요. 저 회사 돈 없대. 연말에 저기 가지고 가봤자 돈 못 받는데 지금 1차 지금 부도 날 것 같다고 소문을 내요. 왜? 자기 회사 부도 날 거라고 소문을 여기다 내. 왜요? 바보 아니에요? 자기 회사 부도 날 것처럼 이미지도 안 좋았고. 자, 끝까지 들으세요. 자,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삼성건설회사 오너가 어떻게 해요? 이게 저기 부도가 날 거라고 소문을 내요. 그 시장에다가, 건설회사 시장에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어음 시장이 어떻게 해요? 판도가 어떻게 해요? 어음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어음이 헐값에 거래가 돼요. 자, 만약에 이 회사가 부도 나면 이 사람은 1,000억 원을 받아야 돼, 연말에. 자, 6월달에 공사를 바쳤는데 12월달 그 말일날, 12월 31일날 돈을 받기로 했어. 근데 그 중간에 회사가 망한대. 이 회사가 중간에 내 약속 어음 날짜에 중간에 망하면 이 회사는 그 어음 어떻게 돼요? 휴지 조각 돼요. 너무 당연하죠. 1,000억 원 그냥 띄어요. 야, 그러면 그 휴지 조각 만들려 일부러 회사를 부도 내가지고 휴지 조각 만들고 그거 띄어먹는 애들도 있어. 얘네들이 그런 애들 많아 진짜로. 양아치 같은 애들. 근데 얘네들이 대가리를 어떻게 쓰냐면, 자 보세요. 얘가 회사가 망할 것 같처럼 시장에다 이게 소문을 퍼뜨려요. 그러면 이게 명동 사채 시장에서는 어떻게 어음깡 해주는 사채업자들이 있어요. 어음깡. 일명 어음깡. 자, 어음깡이 뭐냐? 카드깡은 뭔지 알죠? 카드로 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깡 쳐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거를 카드깡이라는 거 다 알죠? 자, 어음깡은 뭐냐? 어음을 갖다가 어떻게 현금으로 바꿔주는 걸 갖다가 어음깡이라고. 어음깡 해준다고.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 이 회사가 굉장히 튼실하고 망할 회사가 아니야.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해요? 1,000억 원짜리 어음을 받았어. 근데 지금 6월달이야.
다음 공사를 들어가야 돼. 돈이 없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 6개월치의 금리를 감안하고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100% 망하지 않을 회사야.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약 5%에서 10% 정도 사이에서 할인을 받고 현금화를 시켜줘요. 이게 일명 어음깡 시장이에요. 명동시장에는 어음깡 시장이 돼 있어요. 그럼 1,000억 원짜리 어음을 들고 명동시장으로 가요. 그러면 이거 현금으로 지금 당장 해주면 얼마까지 해주냐고 여기저기 알아봐. 그 어음깡 저한테. 그럼 그 중에서 최고 높이 가격을 부른 사람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 회사는 망할 회사 아닌 걸 확실히 알고 그냥 금리는 우리가 한 연금리로 봤을 때 한 10%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연금리 10%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6개월이니까 어떻게 5%만 받으면 되죠. 반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1,000억 원의 5%인 어떻게 50억을 제하고 이렇게 내줘요.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어음을 발행한 회사일 경우. 이게 5%에서 신용도가 높은 회사가 보통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 정도 이렇게 남으면 5%에서 10% 정도 돼. 근데 이 친구는 당장 다음 공사를 들어가야 돼. 그러면 원자재를 사고 인건비를 주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돈이 필요하죠. 근데 어음에 돈이 다 묶여 있어. 그러니까 어음 시장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음깡을 해요. 그럼 최고 높게 쳐주는 게 어떻게 해요? 이 회사가 안 망할 것 같으니까 950억의 현금을 주고 어떻게 해요? 1,000억 원짜리 어음을 교환해요. 그럼 나중에 만기일이 됐을 때 그 사채업자는 어음깡 사채업자는 어떻게 해요? 얘한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어음을 그 1,000억 원 어음으로 현금을 받아대요. 그럼 이 양반은 어떻게 해요? 50억이란 이익을 보죠. 이건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회사일 경우가 그래. 보통. 한 반년 정도 남았는데 그래 5%? 5%래. 그냥 50억 떼고 50억 제하고 거래합시다. 그럼 1,000억 원짜리를 950억에 거래를 해요. 그럼 나중에 연말이 됐을 때 이 사채업자가 얘한테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1,000억 원 받으면 50억을 수익을 보는 거죠. 이게 어음깡 시장이에요. 금리와 신용도를 감안해서 어음을 갖다가 어때? 어음 할인이라 해요. 어음을 할인해가지고 현금화 시켜줘요. 왜? 이 친구는 지금 당장 다른 공사 들어가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약속 날짜까지 못 버티니까. 그래서 어음깡 시장에 들어가서 거래를 해요. 자, 이게 근데 신용도가 좋았을 때 그지? 자, 이 회사가 1,000억 원짜리 발행했는데 이 회사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부도가 날 것 같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가 있어요. 그 회사 돈이 어때? 부도 날 것 같아. 아마 12월 달 만기 어음 있는 사람들 못 받을 것 같아 하고 시장에 싹 퍼져. 그러면 그 소문이 이 양반 귀에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 양반 귀에 들어가면 이 양반은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겠죠. 자, 이 회사가 망하면 12월 말일날 내 1,000억 원 받았는데 1,000억 원을 10원 한 장 못 받아. 얘가 망하면. 야반도정은 아무것도 못 받아.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면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어음을 갖다가 어떻게 싸게라도 어떻게 해요? 싸게라도 조금이라도 건져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음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요. 이 친구가 1,000억 원짜리 어음을 갖다가. 자, 얼마까지 하냐? 심하게는 반의 반토막까지도 가요. 자, 반의 반토막은 얼마예요? 250억이죠. 자,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10원 한 장 못 건져. 그러면 조금이라도 건져야하니까 다급하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어음 시장을 가지고 이거 어음 할인해달라는데 어음 시장에는 이미 다 소문이 다 가지고 그 회사 나중에 받으면 회사 망한대. 그러니까 어음 할인을 다 사채업자들 안 해줘. 근데 거기서 사채업자들 중에 어떻게 해요? 가격을 딜을 해요. 그거 내가 250억이면 내가 살게 하면 얘가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미쳐버리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미쳐버리죠. 자, 1,000억 원짜리 약박도 하는데 비용이 850억 정도가 비용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850원 비용이 싹 들어갔고 남는 게 150밖에 안 남아. 근데 1,000억 원짜리 그 어음을 갖다가 250억에 사겠대. 반의 반값에. 그러니까 툭 던져요. 그냥 사채업자에 툭 던져. 툭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하고 그냥. 저도 옛날에 중고차 장사하는데 사기 싫은 차들은 그냥 말도 안 되는 헛값을 딱 던져요. 팔라면 팔고 말라면 말고, 팔라면 팔고 말라면 말고, 안 사면 그만이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을 툭 던져버려 그냥. 원래 좀 거래를 하면 그래. 그러면 이미 이게 이 회사를 망할 거라고 다 어음깡 시장에서도 다 퍼졌기 때문에 이거 10원 한 장 못 번다는 게 퍼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 누구도 알아. 그럼 어떤 사채업자가 어떻게 해요? 250억이면 내가 살게 하고 툭 던져요 그냥. 자, 팔라면 팔고 말라면 말, 팔라면 팔고 말라면 말고 250원 툭 던져.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자, 이 양반의 심정은 어떨까? 자, 여러분들이 이 회사 사장이야. 하도 업자 사장. 자, 1000억원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이미 다른 비용 다 들어간 게 850억이 다 들어갔어. 한 150억 먹으려고 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1000억원짜리 어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비용이 850억 들어간 거 갖다가 어떻게 해요? 250억에 그 사채업자들이 먹겠대. 자, 속이 열 불나요, 안 불나요? 미쳐버리죠. 여러분들이 이 입장에 생각해도. 근데 이게 어떻게 먹혀요? 어차피 이게 잘못하면 이 회사가 날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10원 한 장 못 버네. 10원 한 장 못 받을 뻔 어떻게 해? 250억이라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던지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그럼 얘는 바보 아니에요? 망할 것 같은 애다. 이게 자, 이 친구는 사채업자가 아니죠.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건설을 잘하는 그 전문이지 돈 잘 받아내는 능력은 없잖아. 근데 사채업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돈을 잘 받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250억에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장을 납치해요. 자, 250억에 나 해가지고 이 사장이나 이 사장 자식이나 손주들을 갖다가 납치를 해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해요. 납치를 해요. 보통 이 손주나 자식들을 갖다 납치를 해요. 이 사장을 직접 다이렉트로 납치를 하는 납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내 돈부터 갚어. 어차피 망할 거면 나중에 빚잔치 할 거면 내 돈부터 먼저 갚어 하고 어음 1000억원짜리. 우리가 보통 이게 조폭 영화 같다 보면 사장님들 이렇게 조폭들 끌고 와가지고 씨발 새끼야 내 돈 갚아 하면서 너 돈 내놓고 안 따라가잖아 하잖아요. 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어음깡 사채업체 밑에서 일어나는 이게 건달 애들이 있어요. 돈 받는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250억에 사가지고 야 니들이 이거 1000억원에 이거 받아내봐. 1000억원에 받아내면 거기서 받아낸 거에 한 10%는 너희들 줄게. 그럼 1000억원에서 10%는 얼마야? 100억이죠? 할만하죠? 그러면 지금 밑에 건달 애들 그 일을 하는 애들이 있어. 야 내가 1000억원짜리 그 어음인데 이게 부도난다고 하더라. 야 니들이 돈 받아내는 애들이 있어. 그 건달이나 협작군 애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야 니네들 이거 1000억원짜리 어음 부도난다는데 니들이 먼저 가서 다른 빚잔치 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한번 받아내봐. 그럼 내가 니들이 받아낸 금액의 10%는 니들 줄게. 그럼 1000억원을 그대로 받아내면 어떻게 해? 100억원이 건달들 내딱 떨어지면 건달들이 어떻게 눈깔 뒤집어서 100억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어음장 딱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 이제 들고 가가지고 회사 가서 막 엎어버려. 돈 내놔 이 개새끼야.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죠. 이게 다 그거야. 어음 시장에서 어음이 들어오고 이게 다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러면 어음 없어 내 돈 내놔 이 개새끼 하면서 막 건설회사 가가지고 회사 갖다 다 엎어버려. 건달들이. 근데 할 말이 없지. 진짜 줘야 할 돈이니까. 그럼 나중에 그렇게 해서는 돈 다 안 나.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보통 손주들을 갖다가 납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몰래 납치. 네 손주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돈 가지고 와. 유괴 아닌가요? 유괴이긴 한데 얘네들은 저거기 때문에 이게 얘네들도 약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명동 사채업자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진짜 회사가 망해서 돈이 없는 건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돈을 안 주는 건지 그걸 정보